그래도 아버지께서 가장 잘하신 건 창업이나 투자에 뛰어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몇억 원은 아끼신 셈이죠. 돈을 아끼려면 결국 일하면서 돈을 쓸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퇴직했더니 돈이 줄줄 새요. 한 달 생활비 공개합니다. 퇴직 후의 삶, 모두가 꿈꾸는 것은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퇴직 전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퇴직 후 수입은 줄어드는데 예상보다 많은 돈이 지출되기 시작하면서 고민과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제 매달 생활비를 공개하고 퇴직 부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비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어나요. 퇴직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합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가 절감되고 외식비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퇴직한 50대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비와 공과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식재료 구입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나 겨울철 난방비도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이 부부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식비로만 80만 원 정도를 쓰게 되었고 여기에 전기세와 가스비가 합쳐져 공과금만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퇴직 전에는 두 사람 모두 바쁘게 일했기 때문에 집에서 전기나 가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2. 건강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50대가 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시간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부부들도 퇴직 후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비와 약값은 물론 건강보조식품 구입비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 퇴직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 방문을 미루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여기에 건강을 위해 매달 10만 원 정도의 보조식품을 구매하면서 한 달에 약 5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지출은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3. 여가 생활에 대한 비용이 크게 들더군요. 퇴직 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부부들이 여가 생활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일 때문에 여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여가 활동들이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퇴직 부부는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등산을 꾸준히 하다 보니 장비와 옷, 신발 등에 점점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 한 달에 여가 생활비로만 30만 원 이상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가 활동 비용은 생활비를 크게 증가시키며 계획에 없던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예산 계획 세우기. 퇴직 후 생활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출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관리하는 첫걸음은 철저한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계부를 통해 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예상보다 많은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 항목들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비를 미리 계획하기.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건강관리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병원 방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꼭 필요하고 효과적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되 무분별한 건강보조식품 소비를 자제하고 합리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가 생활도 예산 내에서. 여가 생활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지만 계획 없이 무작정 즐기다 보면 금방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시도하고 싶겠지만
각 활동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여가 생활에서도 가성비 높은 취미를 찾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생활비 관리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지출 관리로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후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에도 돈이 줄줄 새지 않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봅시다. 퇴직한 50대 부부의 세부 생활비 내역. 퇴직한 50대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항목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퇴직 부부의 세부 생활비 내역입니다. 1. 주거비. 대출 이자 또는 월세 70만원. 주택관리비 청소, 전기유지 보수 등 10만원. 재산세 월 평균 5만원. 총 주거비 85만원. 2. 식비. 집에서의 식사비용 60만원. 외식 및 배달 비용 20만원. 총 식비 80만원. 3. 공과금. 전기세 15만원. 가스비 10만원. 수도세 5만원. 인터넷 및 통신비 10만원. 총 공과금 40만원. 4.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15만원. 차량 유지비 정비, 세차 등 5만원. 총 교통비 20만원. 5. 건강관리비. 병원 진료 및 약값 30만원. 건강보조식품 20만원. 총 건강관리비 50만원. 6. 여가 및 취미활동비. 취미활동비 등산 장비, 운동복, 문화활동 등 20만원. 친구 및 가족 모임 비용 10만원. 총 여가 및 취미활동비 30만원. 7. 기타 지출. 용돈 부모님 및 자녀 10만원. 갑작스러운 지출 수리비, 의류 구입 등 20만원. 총 기타 지출 30만원. 총 한 달 생활비. 주거비 85만원. 식비 80만원. 공과금 40만원. 교통비 20만원. 건강관리비 50만원. 여가 및 취미활동비 30만원. 기타 지출 30만원. 총 생활비 335만원. 위 내역을 보면 퇴직 후 고정 비용 외에도 유동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비와 식비, 공과금의 지출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며 건강관리와 여가 생활에 대한 지출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 내역을 참고해 자신만의 지출 항목을 점검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생활비 전문가 칼럼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새 나간다.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문제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지다 보니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한 퇴직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살펴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항목에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생활비를 관리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주거비 문제. 집이 자산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집이 곧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집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관리비나 유지 보수 비용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관리비가 매달 청구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한 부부의 예를 들면 이들은 주택 대출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겠구나 싶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보수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매년 100만원 이상의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도 주거비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주택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화된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일정 금액을 따로 마련해 두거나
규모가 작은 주거 공간으로 이사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건강관리비 필수지만 과도한 지출은 줄여야. 퇴직 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병원비와 건강보조식품 구매비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출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퇴직 후 건강보조식품에만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없이 무분별하게 구매한 결과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기도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필요 이상의 보조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조식품만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여가 생활 계획 없이 즐기면 오히려 독이 된다. 퇴직 후 여가 생활은 인생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돈을 쓰다 보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퇴직 부부는 주말마다 등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등산이었지만 점점 더 좋은 장비와 옷을 구입하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데만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썼고 결국 생활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미리 설정하고 가성비 높은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할 때도 무작정 돈을 쓰기보다는 각 활동의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퇴직 후 생활비 관리의 중요성. 퇴직 후 생활비를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퇴직 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비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지만 퇴직 후에는 한정된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분리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면 지출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또한 매달 예산을 세우고 계획대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건강보조식품이나 무분별한 병원 방문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입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 퇴직 후의 생활비 관리, 이제는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제야 한숨 돌리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더욱 철저한 예산 관리와 지출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거비, 건강관리비, 여가, 생활비 등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